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제스 김재경입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 법적인 정의라든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왜 사람들이 주목하는지 세금적인 요건들도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해 볼까 했더니 이게 재개발은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너무 복잡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왜 이렇게 났을까요? 우선은 재건축이 보다 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어려운 것까지는 제가 부정할 수 없어요.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어렵고 복잡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해라고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 바로 무엇이냐?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더 오래 걸린다? 이거는 오해거든요. 재개발과 재건축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왜 오해야? 이건 팩트인데 라고 말하시는 조합원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재개발 조합원인데 여기 20년부터 재개발한다고 떠들었어. 지금 그냥 이가 갈릴 것 같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재개발이 정말 오래 걸리는 건 팩트인데 이게 정확하게 요건을 알고 진입을 했냐 모르고 진입했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들어갔느냐, 이게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키포인트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재개발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일단 정비구역 지정이 첫 번째로 있게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냐? 조합 설립 인가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그 다음에 준공,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주요 굵직굵직한 단계들을 기억한 상태에서 사이사이를 채워나가면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 사이에는 추진위원회 단계가 있을 거고요. 조합 설립 인가랑 사업 시행 인가 사이에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도 이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들을 이때 받게 됩니다. 우리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 등등을 이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가 사업시 인가를 받았다 라고 하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때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조합원 감정평가를 하고 분양 신청을 하는 게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 이제 이주하게 되고 철거하게 되고 착공하고 일반 분양하고 준공까지 이런 절차들이 1년의 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있었던 요인들도 정말 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굵직굵직한 포인트는 제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4가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 자체도 너무 어렵고 조합 설립 인가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부터가 다른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8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핵심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에 어디에서도 주민들이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은 없습니다. 쌤, 지금 재개발 지역들 주민들이 동의를 모아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정을 해달라고 입안 제안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시도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여기 정비구역 지정을 해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멋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요건이 있게 되는데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6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노후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과소필지라든지 기준 요건들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건들을 못 맞췄다라고 하면 아무리 주민들의 열망이 높고 서울시장님이 지정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정지다라고 하면서 재개발 투자하세요. 극초기 구역 아주 좋습니다. 쌉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말하는 사기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맞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까지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자,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지정 자체에서 핵심 키워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 어떤 식으로 나누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하향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향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영어로는 바텀업, 탑다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이야기겠죠. 정비구역을 딱 지정해 놓고 여기 재개발 아니면 신축, 중축, 개축, 대수선 못해! 라고 딱 구역 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재개발, 즉 정부가 그냥 내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재건축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애초에 출발 자체가 뭔가요? 우리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야지 재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전진단을 정부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죠. 돈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이 돈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때 이 안전진단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그냥 써버린다? 이거 횡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쓸 수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안전진단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안전진단도 접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 결과가 D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차이점, 공감대 형성 자체가 다르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왜 오래 걸리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첫 번째로는 일단은 시도지사의 마음에 들어야지 그냥 뽑혀야지 여기가 정비구역이 되는 것인데 정비구역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기 재개발 구역 지정 됐는데 그러고서 20년째 아직도 저러고 있어.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정비구역 지정은 했는데 서울특별시만 한번 놓고 볼까요? 지금 전 서울시장님께서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 안 한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재개발 구역들은 대부분 전 시장님 때, 전 시장님 때 지정이 된 사업들이죠. 대부분 보게 되면 2000년대 초중반 때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생각해보면 그냥 벌써 20년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갖다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서도 아직도 입주를 못한 단지들이 존재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서도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가장 핵심 차이점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출발하게 되는데 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 정비구역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이게 정비구역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재개발을 하래.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될까요?
뭐 재개발이 뭐야? 뭐 이거 하면 좋은 건가? 근데 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하면서 뭐 다른 이야기 하는데 또 뭐 여기서 분담 금액을 내래. 분담 금액이 3억씩 들어간대. 뭐 다 돈이 없는데 뭘 어떡해. 아유 뭐 내 나이가 80인데 뭔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냥 난 여기 사는데 불편한 거 없어. 그냥 가자 하면서 동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서 조합설립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냐라는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알 수가 없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서 조합설립 인가까지 빨리 가려면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이 5년 걸리는 조합, 10년 걸리는 조합, 15년 걸리는 조합 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동의율 70% 모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합설립 인가가 나려면 75% 즉 4분의 3 동의율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70%까지 모았는데 나머지 5% 모으는데 5년 걸리는 조합도 많습니다. 이만큼 소수의 반대파까지도 다 모으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바로 재개발이다. 그렇다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고 이때 사람들이 지치고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분들이 야, 재개발은 오래 걸려 라는 선입견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또 빠를까요? 재건축도 사실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는 재개발과 똑같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도정법상 절차가 사실 99% 동일한데요.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입주권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살짝 다른 점들은 있어도 기본적인 절차들은 동일합니다.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교통환경영향평가 안 받나요? 교육환경영향평가 안 받나요? 건축심의 똑같이 받고요. 사업시행 인가도 받아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다 똑같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는 사업시행 인가까지도 뭐 한 2년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한 2년 관리처분 인가 난 다음으로도 2주 철거하는데 한 1.5년에서 그러고서 착공하면 준공까지 30개월에서 36개월 이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의문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2년 걸린다라고? 아닌데 우리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받고서도 사업시 인가까지도 8년 걸렸어. 이런 조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개발만 8년 걸리냐? 그거 아니고요. 재건축도 문제가 터지면 똑같이 오래 걸리고요. 우리 조합 같은 경우는 막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금융이 터지고서 막 오래 걸린 조합들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건축 역시도 똑같이 사업성이 안 좋을 때는 지연되고 나중에 사업성이 개선되면 그때 다시 추진되고 이런 절차들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꼭 재개발이라고 해서 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깨는 게 중요하고 이런 선입견이 생긴 이유들은 바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까지가 너무나도 험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당연하겠지만 사업 단기가 앞으로 가 있을수록 좋겠죠. 관리처분인가 혹은 더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저렴해지겠죠. 근데 난 초기구역 재개발로 간다 했었을 때 앞으로 간다 했었을 때 더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시점이 있으니 바로 조합설립인가라는 것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초기로 가가지고 시간 버리고 마음고생하고 하기보다는 초보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해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재쌤의 요점 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 차이 있다라고 했나요? 없다라고 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오해는 정확하게는 언제가 재개발이 오래 걸리느냐? 정비구역 지정이 오래 걸리고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는 재개발과 재건축 전반적인 시간 차이는 비슷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투자하자,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내가 재개발 투자해가지고 20년 묶였어요 라고 말할 일은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그 일몰제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이게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일몰이 뭘까요? 해가 지는 거잖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시효가 만료가 되게 되면 해제가 되는 규정인데요.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냐? 예를 들어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언제까지 추진위원회 설립이 안 됐다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되면 자동으로 구역이 취소된다든가,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언제까지 사업시 인가를 안 받으면 자동으로 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 지역 보다 보면 아까도 8년 넘게 걸리는 구역들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여기는 왜 일몰제가 안 걸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몰제가 없을 때 대부분 정비구역들이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역들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언제까지 10년 뒤에 사업시인가를 받아도 일몰되지가 않는데, 이제 앞으로 새롭게 정비구역 지정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존재하다 보니까 너무 막연하게 늘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통기획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새롭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다 라고 하면 조합설립인가가 빨리 안 나면 정비구역이 다시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롭게 추진되는 구역 같은 경우는 일몰제도 생각해야겠지만, 기존의 정비구역 지정돼서 움직이는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일몰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가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조합설립 인가가 이미 난 구역들은 대부분 다 예전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일몰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때를 조합원들이 몇 퍼센트 기준을 맞추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케이스가 발생한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의 30%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과반수의 해제 동의가 나오게 되면 그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비구역 해제된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언제 해제가 되었느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때 재개발 재건축 해봤자 돈도 안 되고 분담금도 엄청 많이 나온다라고 하고 그래서 해제를 했는데, 그렇게 해제된 조합들이 지금 어떠냐? 다 후회하고 있죠. 또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여기 해제됐더니 기반시설 계속 안 좋고, 그때 꿋꿋하게 진행돼서 신축 아파트 입주한 재개발 지역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러니까 다시 구역 지정해 주세요 하니까 시장님이 구역 지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정비구역 해제를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는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여전히 30%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투표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스터디가 워낙 많이 돼 있고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재개발 그대로 이어가자 라고 말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하게 해제될 일들은 없다. 왜냐면 이 부분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까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는 안전합니다 라고 했지만,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도 해제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말하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